자, 반갑습니다. 과학하는 박건수입니다. 자, 오늘은 4단원의 첫 시작이죠. 동적 평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한 개념들 한번 정리하고요. 이거를 가지고 문제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상평형을 먼저 보시면요. 자, 증발이라고 하는 관점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표면에 있는 물 분자가 용기 속으로 들어가는 걸 우리가 증발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평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밀폐 용기라는 시스템이 필요한데, 밀폐 용기가 아닌 경우를 보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기본적인 밀폐 용기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용기 속으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수증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수증기는 이 용기 속을 돌아다니다가 다시 이 액체 속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응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당연히 처음 출발했을 때는 물을 가진 상태로 출발을 했을 거니까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상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내부에 수증기가 많아지게 되고요. 그럼 수증기가 많아지는 만큼 응축되는 양도 많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의 간격이 좁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날아가는 양과 돌아오는 양이 같아지는 순간이 되게 되는데, 이거를 우리는 증발, 응축, 평형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시스템은 여기까지고요. 그럼 결국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정해져 있거든요. 자, 진공 상태의 밀폐 용기에다가 물을 넣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런데 이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건 온도에만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증발 속도는 상수라는 건데, 온도가 변하는 시스템도 아직은 문제에 나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증발 속도는 상수구나 라고 생각을 해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응축 속도는 당연히 수증기가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더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점점 올라가다가 요 T2가 되는 순간에 둘이 같아지는 순간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가 평형의 시작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증발 속도라고 하는 건 그냥 같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럼 평형까지 응축 속도는 빨라지게 될 것이고, 평형 이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액체의 양과 기체의 양이라는 게 있는데, 자, 액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날아가는 속도가 돌아오는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액체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날아가는 속도가 돌아오는 속도보다 빠르니까 수증기의 양은 점점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응축 속도랑 수증기의 양을 같이 생각을 해도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증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응축 속도가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의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게 문제를 풀 때 더 편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증기가 많아진다, 응축 속도가 빨라진다, 이거를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주시면 문제를 풀기가 훨씬 더 편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평형이니까 평형 이후에는 어때요? 수증기의 양도 변화가 없을 거고 물의 양도 변화가 없겠죠. 왜? 날아가는 만큼 돌아오니까. 그래서 얘는 일정이다라는 걸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말로 정리하면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를 이렇게 하나로 묶어버리시는 게 문제를 풀 때 더 편해요. 그럼 시험 문제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기체의 양분의 액체의 양은 어떻게 될까? 라고 했으면 평형까지는 기체는 늘어나겠네, 액체는 줄어들겠네,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결국에는 분자가 액체가 될 거니까 줄어들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분수꼴이 나왔을 때 분자만 보시면 됩니다. 자, 왜 분자만 보면 되는 거냐면 그 분자와 분모가 있을 때 액체가 늘어날 일은 없어요. 줄어들 거거든요. 그리고 기체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늘어나는 게 반대가 성립하는 거야. 그리고 액체가 변하지 않으면 기체도 변하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액체, 기체가 나오면 분자만 판단해서 문제를 풀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나왔을 때는 응축 속도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증발 속도는 상수니까요. 그래서 이 응축 속도라고 하는 게 분자에 있는가 분모에 있는가, 이것만 가지고 응축 속도가 평형까지 올라갈 거야, 빨라질 거야 라는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편안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24학년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5번 문항인데요. 자, 이제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이게 고체고 여기 기체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승화인데 내용상 증발과 응축이랑 똑같은 관점으로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증발하는 걸 고체가 기체가 되는 승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응축하는 걸 기체가 고체가 되는 승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역의 양이라고 하는 게 어때요? 줄고 있죠?
일단 줄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잡았으면 아 이게 고체구나 그냥 이렇게 때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보시면 고체이다 맞고요. 자 니은은 T1일 때 저에게 T1 보시면 아직 평형에 도달하기 전입니다. 그러면 증발이 응축보다 빠른 상태가 되겠죠. 자 그러면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증발 관점으로 생각하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분모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1보다 작으니까 오답이다. 이렇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면 기체의 양은 T3와 T4일 때 이미 평형 이후기 때문에 양변화가 어떻다? 없다. 그래서 같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정답 3번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때요? 쉽죠? 자 그 다음에 25학년도 9월 평가원 6번 문항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 문제 보시면요. 자 무조건 평형이 어디인지를 찾는 것부터 문제가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문제 T1일 때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말이 나와 있으니까 아 여기서부터가 평형이구나. 근데 사실 그래프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서부터 변화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자 가에서의 3번이 요 T1일 때의 모습이다 라는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해놓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양이 어때요? 늘고 있죠? 자 그러니까 기체다.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줄었어? 그러면 액체, 늘었어? 기체. 잡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요. 기체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에서 2번이라고 했으면 여기죠. 근데 3번이 평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평형 이전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럼 증발이 응축보다 빠르겠죠? 그러니까 분자가 더 크겠네. 1보다 크다.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T1일 때 여기 평형이죠. H2O 액체가 기체가 되는 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 이거 아닙니다. 단지 속도가 똑같을 뿐이지 계속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결국에 평형이라는 자체가 몇 가지의 시스템을 놓고 문제를 계속 우려먹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개념을 정리해주고 문제를 풀다 보면 늘 같은 보기가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요 개념들만 가지고 문제를 충분히 풀어주는 연습을 하면 금방 잘 하실 수 있겠습니다.